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앞당겨집니다. 당장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학생당 최대 76만 원. 도내 84개 학교의 1학년 학생 12,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1, 4분기를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수업료를 받았으면서 2, 4분기 고지서가 나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렇다면은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조기 시행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해 10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고2, 고3만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충북교육청 차원의 결단으로 고1 무상교육이 6개월 앞당겨진 겁니다. 이로써 충북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현실화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총 74억 원. 국외연수와 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학기 동안에 우리가 학습 활동에 투자하지 못했던 돈은 삭감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선 제주도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충남과 전남 등 3곳. 올해부터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당겨진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은 늦어도 오는 9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청주시의 저렴한 산업용 마대자루 가격을 악용해 타지에서 배출된 공사 폐기물을 청주에 버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성읍과 세종 조치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 인도에 마대자루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20m 이상인데 모두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타 지역 공사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자분들이 쌓아놓고 있다가 치워가면은 다시 또 내놓고 또 치우면은 또 내놓고. 현재 청주시의 폐기물 마대자루 가격은 40리터에 1,600원으로 세종과 진천, 음성에 비해 용량은 크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청주 인접 지역에서 공사를 해놓고 폐기물은 청주 마대자루에 담아 오송과 내수, 부기와 현도 등지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지난해 14만 1,000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가격이 전국 최하다 보니까는 가격도 좀 전국 평균적으로다가 맞춰줬으면 좋겠고, 봉투 자체도 40리터가 아닌 20리터 정도 해가지고서 거기다 맞춰주면. 타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보니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 최다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요즘 같아서 과일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초비상인 충주에서 이번에는 대규모 매미 나방 유충군이 발견됐는데요. 사과와 배나무에 기생하면서 열매와 잎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빛의 나방떼가 전신주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과 담벼락도 나방들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외래의 중인 매미나방의 창궐로 단양읍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제 차량이 나무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호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드론까지 투입합니다.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이라든가 차량이 배치되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양봉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매미나방 유충은 충주 동량과 산척 그리고 엄정면 일대 27헥타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충군이 발생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춥지 않은 겨울로 해충들의 생존과 부화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엽송 잎까지 식혜를 하는데 이게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 농경지, 주택가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 짓는 부분, 과수하시는 부분, 사과 등 그 영농에 피해를 주니까. 특히 매미나방 유충의 털에는 피부 두드러기를 초래하는 독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천년 전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 항로의 비밀을 풀기 위한 바닷속 유적 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제주 신창리 앞바다 수중에서 보물선을 찾는 2차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대밖에 없는 수중 유적 탐사선인 누리안호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섰습니다. 배 위에는 돼지머리가 놓인 고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중 탐사 시작을 알리는 개수제가 열렸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토록 자유로우신 보살핌을 바라옵나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이 신창리 수중 유적에 대한 2차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창리 앞바다는 1983년 해녀가 조업 중에 금제 장신구를 발굴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차 공동조사에서는 남송시대 도자기 437점과 인장 2점 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장 1점의 경우 삼가 봉한다는 뜻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굴된 유적 대부분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저장성 룽치안유에서 생산된 청자들로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역선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간 거점 지역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꼭 중간 거점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폭풍이라든지 태풍과 같은 것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연구소는 다음 달까지 잠수조사원 10명 등 모두 20명이 현장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며 도자기를 실었던 선박의 잔해도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까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여기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고 확신을 했었고요. 이 유물들이 실려 있었던 선박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신창리 앞바다에는 8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때 유물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해양 실크로드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멸종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 늑대가 5년 만에 번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수 혈통의 한국 늑대를 보유한 대전 오월드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고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아기 늑대 무리가 늠름한 모습으로 우리 안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진갈색 털빛에 군청색의 눈동자를 가진 한국 늑대입니다. 지난 1967년 경북 영주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수혈통 한국 늑대를 보유한 대전 오월드에서 5년여 만에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난 한국 늑대 6마리는 어미로부터 분리돼 안정적인 성장에 돌입했습니다. 500g 남짓 무게로 태어난 새끼 늑대들은 2달여 만에 7kg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 6마리가 1차 백신하고 2차 백신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에 대한 그 내성이라든가 이런 게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개체 성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는 개체 간 세력 싸움에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 번식에 어려운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어미로부터 새끼를 분리하지 않는 자연 번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3, 4주 정도 어미와 함께 키우다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육에 성공한 겁니다. 어미에게 처음에 길러졌지만 경쟁 늑대들에게 자꾸 공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미로부터 분리를 해서 인공포육이라는 사육사들이 직접 젖을 먹이고 기르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육사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늑대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아기 늑대들은 성체가 되기 전인 이번 달 말까지 이곳 야외 전시실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재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폭염주의보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남 일부 지역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호남 지역까지 확대됐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폭염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또 주말까지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이 열기는 계속해서 쌓여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폭염특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습할수록 체감온도는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습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올해는 마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거라는 뉴스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됐고요. 국민 여론이 먼저 움직였고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청으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정부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아직 승격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일단 입법 예고를 한 거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그렇죠. 완전히 이제 좀 일단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제대로 승격해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오늘 뭐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국립보건연구원 문제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금은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때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이제 따라가지 않고 네.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 지금 조직 개편안에는 네. 이걸 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 행정타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데요. 네. 감염병의 기초연구, 실험, 백신 연구 등을 하는 곳이 국립보건연구원인데 당연히 질병관리청에 남아야지 이걸 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느냐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논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할 얘기는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병관리청이 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충북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서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이 설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가 이제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충북 전체적으로나 또 충북 이제 청주 오송에 그렇죠. 좀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오송에 또 이 얘기 말고 또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송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보니까 이참에 오송을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클러스터로 만들어보자 이런 지금 계획을 충청북도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이 연구병원 설립인데요. 충청북도는 과연 이게 이제 타당성 있나 연구 영역에 곧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병원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무려 1,5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좀 많이 타는 게 좀 유리하니까 연구 용역을 하는 거고요. 네. 이미 지난해 8월 사전 작업을 좀 했는데요. 충북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연구병원을 건립하자 이런 협약을 체결해 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클러스터까지 이제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오송이 그 동안에 사실 좀 오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왠지 그 제2의 도약을 뭔가 준비하는 그런 환경이 무르익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오창이 이제 뜨고 나니까 네. 다음은 오송 차례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저도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송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네. 농경지에 세운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주 전시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청주 전시관은 KTX 오송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건립이 되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를 모두 합해서 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기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곧 실시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청주 전시관까지 들어서는군요. 네. 규모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전국에 전시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청주 전시관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드네요. 그렇죠. 예, 전시장 면적이 네. 1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이걸 따져보면 국내 전시관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9개 회의실을 모두 합하면 좌석 수는 3,300석에 달합니다. 크네요. 예, 물론 그렇지만 그 규모면을 보면 전국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송은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KTX 고속철도망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에 올 수 있다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잘 활용을 하면 오송이 국내 전시 컨벤션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측면을 기업들이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업들이 오송의 산업용지를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지구 확장을 또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송은 크게 1단지와 2단지, 네. 또 바이오 메디칼 지구와 바이오 폴리스 지구로 나누는데요. 1단지는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산업단지가 동이 났고요. 2단지는 뭐 가보시면 허허벌판이지만 네. 그 겉모습은 허허벌판이지만 산업용지 분양은 이미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은 다 끝났군요. 그렇죠. 예, 땅 주인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용지를 안 들어 놓지 않으면 기업들이 정작 필요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집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손실인데 그래서 충청북도가 오송 제3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3단지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 대선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규모가 무려 6.75 제곱킬로미터, 옛날 평수로 따지면 204만 평에 달하는 충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총 사업비도 무려 3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3대 신성장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송의 산업단지 1단지, 2단지는 지금 분양이 다 끝났고 3단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3국가산업단지는 그럼 현재는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업 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LH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뛰어들었고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LH 의뢰로 현재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인데요. 제가 충청북도에 물어보니까 8월 정도가 되면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충청북도는 내년 연말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 보상 단계부터 아마 오송이 들썩들썩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오창이 방사능 가속기로 또 경사를 맞았고 또 이제 오송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도국 조상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